전 세계 약 200개 국가에서 하루 평균 18억 명의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라이벌은 다른 음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물이라고 합니다. 세계 1위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의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진 지 140년 정도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발된 코카콜라는 진짜 마약이 들어있는 마약 음료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은 코카콜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831년) 당시 미국 조지아주의 녹스빌이란 한 마을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스티스 펜버턴. 훗날 세계 1위 음료인 코카콜라를 만든 인물입니다. 존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는 애틀랜타 근처에 있는 롬이란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존은 어린 나이에 조지아주 메이컨에 있는 리폼 메디컬 칼리지에 입학하여 의학과 약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부한 의학과 약학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톰소니언 의학이라고 불리는 대체의학이었습니다. 미국의 약초학자이자 식물학자였던 세뮤얼 톰슨은 현대의 의학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은 치명적인 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 준비하신 자연적인 약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며 오랜 기간 약용채소 등을 연구한 끝에 톰소니언 시스템이란 대체의학을 개발했습니다. 이 톰소니언 의학은 19세기 동안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존은 톰소니언 의학에 관심을 가진 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1850년 19살이 된 존은 톰소니언 의학 시스템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롬 지역에서 약재와 수술을 수련했으며 1855년에는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자신만의 약국을 열게 됩니다. 한편 1860년 평소에 화학에도 재능이 특출났던 존은 그 당시 35,000달러 상당의 최신식 장비를 들여와서 제약 및 화학 제조회사 JS 펜버턴 앤 컴퍼니를 설립하여 다양한 의약품과 화학약품을 제조하고 직수입하는 일도 함께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하는 아내 앤 일라이자 클러퍼드 루이스와 외아들 찰스 네이 펜버턴과 함께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정은 가정대로, 일은 일대로, 존의 인생은 말 그대로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861년 4월 12일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1862년 5월 존은 남부연합군에 입대했고 조지아주 경비대의 제3기병대대의 창립 멤버로 중위 계급을 달고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존이 전쟁터를 누빈 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중령 계급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1865년 4월 존은 남북전쟁의 마지막 전투 중 하나인 콜럼버스 전투에 참전하는데 그 전투에서 칼에 의해 가슴 부분이 공격당하며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제약 및 화학 제조회사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존은 가슴에 생긴 치명적인 상처 때문에 고통에 시달려왔고 진통제로 모르핀을 투여받다 보니 어느새 중독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게다가 점차 모르핀에 대한 내성까지 생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학과 약학을 전공한 그였기에 모르핀 중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너무 늦지 않게 대체 약물을 찾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약물은 다름 아닌 코카인. 코카인이라면 마약 아니야? 라고 놀라실 텐데 1914년까지는 코카인이 합법적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863년 파리의 약사였던 안젤로 마리아니는 와인에 코카인을 넣어 만든 음료 백마리아니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건 마약 떡볶이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마약이 들어간 음료였습니다. 백마리아니는 코카인 성분의 효과 때문에 우울증 치료 및 에너지 회복제로 판매되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대박 상품이 됩니다. 이러한 코카 와인에 대한 소식은 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존은 사서 마시는 대신 직접 코카 와인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콜럼버스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코카잎의 추출물과 아프리카 열대 열매인 콜라너트 그리고 와인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레시피에는 다미아나라는 흥분제로 쓰이는 꽃의 추출물도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필승 레시피로 만들어진 존 스타일의 코카 와인. 존은 이 음료에 펜버튼의 프렌치 와인 코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의 전신입니다. 어쨌든 존은 프렌치 와인 코카를 복용했고 심지어 상품으로 만들어 공식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존은 프렌치 와인 코카를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했는데 특히 성기능 향상에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렌치 와인 코카는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프렌치 와인 코카를 생산하던 콜럼버스 실험실은 애틀랜타로 이전했습니다.
실제로 코카인을 원료로 만들어진 펜버튼의 프렌치 와인 코카는 출시 후 상당 기간 동안 꽤 인기 있는 특허 의약품이었습니다. 한편 1850년대부터는 미국 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술을 금하는 금주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1851년 미국 메인주에서 최초로 금주법을 시행했으며 이후 금주법은 점차 미국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1886년에는 펜버튼의 애틀란타 실험실에 있던 조지아주 역시 금주법이 통과되면서 펜버튼은 프렌치 와인 코카의 무알콜 버전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레시피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던 1886년 5월 8일 펜버튼은 새롭게 배합한 베이스 시럽을 연구실 근처에 있던 제이콥스 약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약국마다 소다 파운틴이라는 기계가 있었는데 바로 탄산수를 제조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소다 파운틴으로 만든 탄산수에 베이스 시럽을 넣고 저어봤더니 이게 꽤 괜찮은 레시피였던 겁니다. 펜버튼은 새로운 레시피 음료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콘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펜버튼의 전담 회계사였던 프랭크 로빈스는 주 재료인 코카와 콜라를 결합하여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콜라 너트는 C가 아니라 K지만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C가 2번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코카콜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코카콜라의 로고 역시 프랭크 로빈슨이 스펜서리안 스크립트라는 필기체로 쓴 것이며 그가 얘기했듯이 2개의 C가 강조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어쨌든 코카콜라는 한 병에 5센트라는 가격으로 제이콥스 약국에 진열되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펜버튼은 애틀랜타 저널 등의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약 74달러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1887년 6월 광고에는 처음으로 코카콜라 로고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는 하루에 겨우 6잔 정도 팔리며 첫 해 수익이 50달러 남짓,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펜버튼은 위암에 걸리며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1887년에는 그래도 1년 판매량이 2970리터 정도로 증가하지만 다음 해인 1888년 8월 16일 펜버튼은 코카콜라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펜버튼은 죽기 전에 여러 주변인들에게 코카콜라의 지분을 나눠서 처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카콜라의 잠재력을 알아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에이서 캔들러라는 약재 도매상이었습니다. 1892년 에이서 캔들러는 2,400달러를 투자하여 코카콜라에 대한 제조, 판매 등 모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카콜라의 로고를 만든 프랭크 로빈슨과 동업하여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에이서는 코카콜라를 본격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전략으로 무료 시음 쿠폰을 만들어 발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로고를 활용한 여러 기념품을 만들어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점차 코카콜라 판매량은 증가하기 시작했고 애틀랜타를 넘어 미국 전 지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렇게 1895년에는 미국 내 모든 주에서 판매되기에 이르렀고 판매량은 약 28만 4,830리터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코카콜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코카콜라 컴퍼니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1894년 미시시피주에 있던 조셉 비데난이라는 사업가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게 됩니다. 코카콜라 원액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미시시피주 내에서 독점 판매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이서는 이 방법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미시시피주뿐 아니라 미국 전 지역의 각 지역별 병 제조업자들과 계약하여 본사에서는 원액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병 제조업자, 보틀러들은 자신들이 만든 병에 코카콜라를 담아서 판매하는 보틀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코카콜라 컴퍼니는 코카콜라 원액만 제조하면 되었고 시카고, 달라스, 로스앤젤레스에 추가로 원액 제조 공장을 지었습니다. 사실 초기 코카콜라는 허디슨 병이라고 불리는 병에 담겨 판매되었습니다. 이 병은 1879년 찰스 허디슨이라는 사람이 발명하여 특허를 낸 것인데 코르크 마개를 대신하기 위해 고무와 와이어 스프링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1900년대부터는 병목 부분이 가늘어지는 형태의 병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지금의 맥주병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인기를 끌자 짭콜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코카콜라를 판매하던 보틀러들은 본사에 코카콜라만의 특별한 디자인으로 된 병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1915년 코카콜라 컴퍼니는 미국 전 지역에 있는 보틀러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상금이 걸린 코카콜라의 새로운 병 디자인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루트 유리 컴퍼니의 디자이너였던 알렉산더 사무엘슨과 얼딘이 공동으로 제출한 디자인이 채택되는데 일명 컨투어 병이라고 불리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을 고민하던 알렉산더 사무엘슨과 얼딘은
코코넛 열매의 라인을 보고 병의 곡선 라인을 만들었으며 코코넛 열매에 세로 주름에서 영감을 받아 병의 주름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컨투어는 윤곽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코카콜라 컴퍼니는 컨투어 병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냈고 덕분에 코카콜라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코카콜라 컴퍼니는 컨투어 병의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허권을 계속해서 갱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디자인을 수정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곡선 라인과 세로줄의 구성만큼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런던의 현대 디자인 전문가 스티븐 베일리는 컨투어 병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표현력 있는 산업 디자인의 영원한 걸작이며 소비자 제품 역사상 가장 친숙한 디자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1950년에는 인물이 아닌 소비재로는 최초로 타임지 표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펜버튼이 코카콜라를 발명할 때는 1리터당 37g의 코카잎이 들어갔으며 콜라 너트에서 추출된 카페인과 설탕 시럽 등으로 제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레시피 공식은 알 수 없습니다. 이후 펜버튼으로부터 코카콜라 레시피를 인수한 에이서 캔들러는 펜버튼의 레시피 공식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코카인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은 1914년이지만 에이서는 코카인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최초 레시피 코카잎의 양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1903년 레시피에서는 코카잎을 완전히 제거하고 구연산과 다양한 천연향료로 대체되었습니다. 에이서는 코카콜라 레시피 공식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코카콜라 병의 라벨에 있는 성분 표시도 숫자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등 유사 제품의 카피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특허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특허 신청을 하면 20년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20년이 지나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이서는 자신의 아들인 찰스 하워드 캔들러에게만 레시피를 전수했습니다. 그러다 1919년 어니스트 우드러프에게 코카콜라 컴퍼니를 매각하며 레시피는 우드러프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니스트 우드러프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만 코카콜라 컴퍼니의 인수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보증은행은 코카콜라 레시피 공식을 은행에 담보로 맡겨놓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1925년까지 6년간 뉴욕 보증은행의 금고에서 보관되던 코카콜라 레시피 공식은 우드러프가가 대출금을 몽땅 상환하게 되면서 애틀랜타 선트러스트 은행 금고로 옮겨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려 86년간 철저하게 비밀리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코카콜라 탄생 125주년을 맞아 코카콜라 박물관인 월드 오브 코카콜라 내에 있는 금고로 옮겨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코카콜라 레시피 공식은 영업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원액은 코카콜라 본사에서 제조되며 보틀링 파트너사들은 본사로부터 원액을 받아서 탄산과 물 등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최종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코카콜라의 맛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는 지역마다 물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을까? 코카콜라 2편에서 계속됩니다.